독은 보라색일까 초록색일까? 여러분이 하는 게임 속 독 데미지는 무슨 색인가요? 아마 한국이나 일본 게임을 즐기신다면 보라색, 서구권 게임을 즐기신다면 초록색을 떠올리실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문화권마다 독을 상징하는 색이 다른 데에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는데요. 동양에서 보라색이 독의 상징이 된 데에는 사극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약 때문입니다. 사약의 핵심 재료 중 하나가 바로 투구꽃이라는 식물인데, 이 꽃은 정말 아름다운 보라색을 띠고 있지만 뿌리에는 아코티닌이라는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습니다. 이 독은 심장 근육을 마비시켜 사람을 죽게 만들죠. 아름다운 보라색 꽃, 그리고 치명적인 독, 이 두 이미지가 겹치면서 동양 문화권에서는 자연스럽게 보라색이 독의 색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서양은 정반대입니다. 가장 생명력 넘치는 색, 자연과 숲, 생기를 상징하는 색이 어쩌다 가장 끔찍한 독의 색이 되어버렸을까요? 색깔의 역사, 초록색 이야기는 18세기 말 미술사에서 가장 위험한 발명 중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화가들의 집착, 시들지 않는 초록.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에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초록색이었습니다. 푸른 숲, 풀밭, 나무와 자연을 그리려면 초록색은 반드시 필요했죠. 하지만 제대로 된 초록색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화가들이 초록색을 내는 방법은 주로 식물에서 즙을 짜 물감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색은 햇빛과 공기를 만나면 며칠 만에 누런 갈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산화작용 때문이었죠. 초록색에 생기 넘치는 숲을 그렸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림 속 숲은 황량하게 말라 죽은 갈색 숲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들은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봅니다. 구리가루를 뿌려보기도 하고 빛이나 에메랄드 같은 보석을 갈아서 넣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 앞에서는 다 소용없었습니다. 화가들에게 영원히 시들지 않는 초록은 영혼을 팔아서라도 얻고 싶은 일종의 성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독약으로 구원받은 예술, 셸레 그림. 그리고 1775년 칼 빌헬름 셸레라는 스웨덴 화학자가 마침내 그 성배를 만들어냅니다. 그는 실험 도중 구리와 비소를 결합해 새로운 안료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 색은 놀라울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지나도 절대 시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봄날 이슬 맺힌 풀잎을 그대로 물감통에 담아놓은 것 같은 색. 이것이 바로 그의 이름을 딴 셸레 그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있었습니다. 네, 비소. 독약하면 떠오르는 그 비소 덩어리 물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화가들에게 이전의 어떤 물감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선명한 초록을 단지 독성 물질이라는 이유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붓끝을 입으로 모으던 당시 화가들의 습관 때문에 셸레 그린은 사실상 화가 자신의 수명을 갉아먹는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들은 자연을 담은 초록을 얻기 위해 자신의 건강과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오피리어, 초록의 저주. 이 광기 어린 초록의 집착이 정점을 찍은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존 에버렛 밀레이의 걸작 오피리어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비극 햄릿 속 인물 오피리어가 강물에 떠있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밀레이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강가에 직접 나가 7개월 동안 노숙하다시피 합니다.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까지 완벽하게 그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비소 안료인 셸레 그린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초록색이 절대 시들면 안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이 그림의 모델 엘리자베스 시달에게서 벌어집니다. 배경을 완성한 후 밀레이는 물에 떠있는 장면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욕조에 물을 채우고 모델을 그 안에 눕혀놓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계절은 겨울이었습니다. 욕조 밑에 촛불 몇 개 켜준 것이 전부였죠. 시달은 얼어서 의식을 잃을 정도로 떨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밀레이가 가장 신경 쓰고 있었던 것은 모델의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그 표정이야. 죽어가는 그 표정이 완벽해. 그는 그렇게 말하며 계속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오늘날까지도 영국 회화의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죽음의 무도회가 된 파티장. 그런데 이 초록색의 저주는 그림 안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19세기 유럽에서 초록색은 엄청난 유행이 됩니다. 특히 귀부인들 사이에서 이 색은 거의 광기에 가까운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가짜 꽃 장식이었습니다. 귀부인들이 파티에 갈 때 머리에 꽂거나 드레스에 달던 초록색 꽃 장식, 이 꽃들이 비소로 코팅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춤을 추다 보면 가루가 조금씩 떨어지고 그 가루가 파티장을 떠다니다가 와인잔에 들어가기도 하고 음식 위에 떨어지기도 했죠.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걸 먹고 마셨습니다. 사람들은 서서히 중독되어 갔고 두통과 구토를 호소하며 하나둘씩 쓰러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죠. 이 중 가장 유명한 사건이 나폴레옹의 죽음입니다. 나폴레옹은 유배지 세인트 헬레나에서 서서히 건강이 나빠져 죽었습니다. 오랫동안 영국군이 그를 독살했다는 의혹이 있었죠. 하지만 20세기에 그의 머리카락을 분석해보니 엄청난 양의 비소가 검출되었습니다. 사실 그가 지내던 방의 벽지가 바로 셸레그린으로 칠해진 거였던 건데요. 습한 섬의 기후 때문에 벽지에서 곰팡이가 피면서 비소 가스가 발생했고 그는 매일 그 공기를 들이마시며 서서히 죽어갔다는 설이 오늘날 학계에서도 꽤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초록의 아름다움이 결국 가장 위대했던 황제를 무너뜨린 셈이 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왜 서구 게임에서 초록색으로 중독 상태를 표시하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아름다움과 죽음을 맞바꿨던 이 지독하고 잔인한 역사 때문에 서구권 사람들에게 초록색은 치명적인 복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색깔에도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는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이 숨어 있죠. 오늘의 초록색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